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프린트의 투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 파트 위주로 좀 갈게요. 자, 투자가 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저랑 따라오셔서 가지고 혹시 오늘 계산기를 안 갖고 오셨으면 다음 주에 한번 계산기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계산기 핸드폰 안 됩니다. 계산기 쓰는 방법이 있어요. GT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산기가 이제 GT라는 동영상 보시는 분도 이 GT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지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다음 주 꼭 갖고 오세요. 안 돼. 핸드폰 하지 마세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이 GT라는 걸 이용해서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안 갖고 오셨으니까 일단 기대 수익률이 그냥 오리지널로 풀 거예요. 그죠? 다음 주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계산 문제 연습을 시킬 겁니다. 계산 문제가 9문제나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투자 파트 갑니다. 투자 파트 가시게 되면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또 오전에도 강의하고 오늘 오후 뛰고 이제 세탕 뛰는 날인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여기도. 그래서 가볼게요. 279페이지로 갑니다. 279페이지면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게 있죠. 투자론 들어가 볼게요. 갈게요. 부동산 투자론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테마 17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이 참 잘 돼 있는 게 따라해보세요. 테마 17 테마로 돼 있죠. 그러니까 테마로 되는 게 우리 이 동영상의 핵심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테마별로 부동산 투자 이론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한다는 거 그냥 편안하게. 자, 부동산 투자론은 문제 비중이 굉장히 세요. 6에서 한 7문제 나오는데 8문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따라합니다. 자, 이 투자라는 건 따라서 자금의 투입. 그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보통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둘 다 향유할 수 있죠. 그죠? 투자에 대한 개념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잡는다면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의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여기서 시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볼게요.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법니다. 1억 2천만 원. 그럼 내가 낸 거는 현재고요. 1억 2천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고. 내가 낸 건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1년 있다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왜? 여러분들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희생하셔서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예요. 수익을 목적으로. 자, 그러면 핵심을 가르쳐 드릴게요. 현재 돈 낸 건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미래는요. 자, 따라서 위험이 따른다. 그럼 위험이 수반되겠죠, 그죠?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체크만 하세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러면 그냥요, 위험이 내포돼 있어요. 그럼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현재 확실한 소비로 희생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간단히 보시고, 그럼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그럼 투자의 장점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투자와 투기는 약간 달라요.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료 받고 여러 번 받고 또 한 번 처분하죠.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이득을 소득이득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임대료입니다. 매번 받고 처분은 자본이득 양도차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임대료를 많이 받기를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많이 원하세요? 양도차익을 많이 원하시는 분은 투기꾼입니다. 그죠? 그럼 투기는 운영이라는 게 아예 생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3단계고, 자, 따라서 장기 투자. 근데 얘는 따라서 단기 양도차익만 노린다. 양도차익만 노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시고요. 자, 지금 투자의 장점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장점과 단점을 물어봐요. 투자에 장점하고 단점입니다. 그럼 장점을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좀 필기를 하는데 펜 들어보세요. 정의 레버 지렛대 효과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여서 이따가 후수를 할 거예요. 이 지렛대 효과를.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이익을 증가시키는 지렛대 효과가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별표 3개. 절세라는 거는 연말정산 같은 거 하면은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세액공제 받죠. 우리도 세액공제를 받아요. 각종 감가상각비 같은 건 세액공제가 됩니다. 건물.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한다는 얘기가 출제 빈도도 높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지속적인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하락합니까? 상승합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걸 알고 갑이라는 애가 미리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얘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리 대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있나요? 자, 그럼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동산이 인기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별표 치셨어요? 그다음에 소유에 대한 만족은 뭐 내가 갖고 있다는 건데, 아까 5번은 이거예요. 자본이득이 양도 차이이고 소득이득이 임대료죠. 두 가지 얻을 수 있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투자의 단점은 요것만 체크하세요. 자, 따보세요. 낮은 환금성. 자, 우리가 부동산은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죠? 낮은 환금성까지만 보시고, 다른 것들은 뭐 나중에 그 위험에서 나오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투기는 장기예요, 단기예요? 양도 차익만 노리죠. 그래서 시험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제끼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건 지렛대 효과예요. 넘겨보세요. 이 지렛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82까지 끌어보세요. 끌어보시면은 282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재무적 의사결정의 밑에 지렛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 이게 테마예요. 지렛대 효과.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계산이 나올 수도 있고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지렛대 효과가 이제 투자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배정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타인 돈을 빌리자는 얘기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영어로는 그냥 네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글로 네버리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처음 강의를 들으시니까 지렛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거운 짐을 올리는 게 지렛대예요. 그죠? 근데 이제 갑돌이가 꼬마 빌딩을 하나 살려고 그래요. 20억짜리. 임대사업 하려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혼자 드는 게 좋아요? 타인이 들어줄수록 좋아요? 그럼 은행이 빌리는 것만큼 수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자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 돈을 자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 두자로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투자가 되고 얘가 원하는 게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죠. 지분 수익률. 그러면 이제 A은행이나 은행한테 다 빌리겠죠. 그래서 많이 빌릴수록 더 수월하겠죠. 근데 이자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이건 따보세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부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근데 부채인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는 저당 잡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따라서 저당이 타인 자본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 투자자라는 것은 은행을 얘기합니다. 그럼 저당 수익률은 이자 수익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분은 자 따라해 보세요. 지거. 따라서 지거.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죠. 근데 저당은 따라서 접은 거. 저분은 그냥이야 은행이시죠. 그럼 은행이 먹는 건 그냥이야 이자 수익이야. 그럼 난 직접 투자로서 임대료와 양도 차익을 얻는데 이는 간도 투자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돈을 빌리게 되면은 지렛대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요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수익이 높을수록 그냥이에요 위험도 높아요. 그럼 위험도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 위험 증가. 레버리지 나오면 조금 위험이 증가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세를 끼고 주택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전세 자금은 내 돈이에요, 타인 돈이에요. 그럼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렛대 효과도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수익금이. 그러면 찍어드리는데 일단 다 해드리긴 했는데 밑에 가시면은 82페이지 가시면 밑에 중간에 박스 하나가 있나요? 별표 쳐놔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그래서 이 박스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도 할 텐데. 자, 이게 세 가지 지렛대 효과요. 정인 플러스고요. 플러스고 두는 마이너스.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가 제로 없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자 1억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따라보세요. 총 자본 전체 금액이죠. 자,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현금 수지에서 순수한 순영업 소득이 순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2천만 원을 벌었대요. 벌게 되면은 총자본 수익률을 구합니다.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20%가 난 거죠. 1억 중에서 2천만 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인 돈을 빌려서 이 20% 수익률보다 낮게 나와야 되나요? 높게 나와야 되나요? 높게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돈을 빌렸을 때와 안 빌렸을 때에 대한 수익률을 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타인 돈을 빌리게 되면 내 돈은 조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갑니다. 4천만 원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그래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구하라.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지분 수익률을 구하라.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자, 그러면은요. 1억에 4천의 자기 돈이면 6천을 빌렸겠죠?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은 타인 자본이에요. 아까 타인 자본을 저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이거는 주어져요. 저당 수익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은 은행이 먹는 이자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차입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차입 이자율이 10%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자가 높아야 되나요? 이 10%가 낮아야 되나요?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높으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게 되면 이 수익률이 얘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는 자 따라해보세요. 내 돈이 내려간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돼요? 1억이에요. 내 돈은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죠. 자기 자본이고 수익이 올라가요. 2천만 원. 자, 그럼 투자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2천만 원이 똑같다면 여러분들 1억에서 2천 투자하는 게 더 수익이 높나요? 4천에서 2천 투자하는 게 수익이 높나요? 4천이 있어도 낫죠. 그런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이자가 나갑니까? 이자가 많이 빌리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임대료만 받아요. 양도 차익도 얻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10%가 가격이 상승한 걸 상승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격 상승분이 그냥 없다 가정해서 이자만 있다면 이자가 아까 6천의 10%는 600이죠. 그럼 6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1,400만 원이니까 이걸 하면 35%가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수익률보다 내 수익률이 커졌죠. 그럼 돈을 빌리는 게 낫죠. 그 따라서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이 높아야 되고. 자, 그럼 요게 높아야 되는 게 긍정적인데 이건 따라서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이걸 판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이 총자본 수익률하고 은행의 저당 수익률에서 빼서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제가 올라가 버려요. 그죠? 무슨 얘기냐? 자, 저당은 내가 먹는 거예요. 은행이 먹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많이 먹으셔야 돼요. 자기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높아야 돼요. 제일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해 버려요. 두 가지 갖고.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가 20인데 10% 이자만 내도 10%만큼 남는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겠어요? 높아지겠어요? 그 35%가 된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돈을 저당 수익률이 너무 많이 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죠? 그럼 봐봐. 20에서 마이너스 30은 따라서 10% 마이너스 났다. 그럼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고, 만약에 같다라는 거는 얘와 얘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서 0 남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지렛대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거는 따라해 보세요. 지총조. 자, 그럼 어떤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지분, 총, 저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겠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전체적인 틀을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지렛대 효과는 의의갑니다. 타인 자본이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박스에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총조. 자기 자본이 작아야 돼요? 제일 커야 돼요? 저당이 작고 부는 저당이 더 크죠? 그 다음에 중립적은 다 같아 버려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밑에 정의 지배력 효과로 갈게요. 정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른쪽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이 총자본보다 컸죠? 그럼 총자본이 저당보다 클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은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걸 증가함에 따라서 자기 자본 수익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런가요? 좋은 거고. 부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냥이야 이자가 더 세요. 저당이 총보다 크죠. 그럼 총자본이 자기 자본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부채 비율. 중립적은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다 똑같았습니까? 자, 20에서 20 빼면 전혀 제로죠. 같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화가 없어 버려요.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요까지 가시겠습니까? 특징으로 합니다. 부채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정이든 부든 진폭이 또 커지겠죠. 중립적인 부채를 많이 해도 수익률이 변동해요? 변동이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리을의 동일한 조건이라면 저당이 변화에 따라서 정의 레버리지 V로 변할 수도 있고 부가 정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별표 쳐보세요. 리을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지금 얘가 얘로 전환되려면 그냥요 저당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낮으면 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키포인트는 이자에 있습니까? 이자에 따라서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거기까지가 지렛대 효과가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288페이지 자 하나만 보고 제가 좀 쉬었다 갈 겁니다. 288에 가시면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밑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려면 유형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갑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번에 자 따라해보세요. 금융적 위험. 오른쪽 2번에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들어보세요. 자, 금융적은 뭐냐면 이 금융은 자 따라합니다. 자금의 융통. 그럼 자금을 융통했다는 건 그냥요 부채를 많이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지렛대 효과의 지분 수익이 커지겠죠. 근데 위험도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증가해요. 이걸 따라서 금융상 위험, 그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본만 투자했으면 금융상 위험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금융상 위험은 지렛대 효과와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또 얘기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